먼저 네.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있어요. 니네들 빨리 이란에 와갖고 도와줘.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협박을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우리나라,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화물선 공격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여기에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보고 명확한 팩트에 대한 사실들을 짚어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느닷없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2,000척의 선박들을 호위에서 빼내겠다라는 작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우리가 여러 척의 선박을 빼냈어. 그리고 거기에 달려드는 이란의 고속정 7척을 우리가 박살냈어라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란 측은 무슨 얘긴데? 선박 하나도 안 빠져나갔는데? 못 빠져나갔는데? 그러면서 니들이 공격한 그 고속정에는 화물과 민간인들이 실려 있었어. 니들이 민간인들 죽였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가 아랍에미리트 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 HMM 해운사 소속의 선박이 갑자기 기관실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있었고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선원들은 무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팩트를 먼저 조져볼게요. 네. 자, 트럼프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는 군사작전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구축함 규모의 선박 2척이 이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그 좁은 난관 안쪽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미국 쪽 주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선박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하다가 이란 측에 의해 가지고 미사일에 피격당해갖고 사실상 한 척이 반파됐다, 기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게 이란 언론 측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란은 피격당하는 당시에 동영상까지 이게 그 장면이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한 동영상을 보시면 요게 두 발의 미사일에 의해서 호위함이 피격당한 이후에 연기를 내뿜으면서 지금 현장을 벗어나고 있는 사진이라고 이란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장과 이란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그걸 알고 사실 뉴스를 보셔야 돼요. 누구 말이 옳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안에서 함정이 현장을 이탈해가지고 현재 모초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이 상태든지 지금 있는 저 함정은 군사적인 기능을 마비하고 수리를 위해서 어디론가 인도되고 있는데 지금 저 함정을 고쳐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울산으로 저 배가 만일에 견인돼서 20일 후에 돌아온다고 하면 진실을 알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건 극비에 붙여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배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가지고 두 척의 주요 전력들이 사실상 미 전력에서 이탈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USS 제네럴 포드, 우리가 똥배라고 부르는 그 배가. 네, 화장실 고장났던 그 배가 지금, 전선에서 이탈해갖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세탁실에 화재가 났대요.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세탁실 화재예요. 네, 세탁실에 화재가 나왔고, 앞으로 이거 수리를 하기 위해서 4년 이상 못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똥물을 맞고 있는 이 배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의 추가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호는 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왜 뺀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얘는 저기 너무 오래 나가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수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야. 세탁실 화재가 났으니까. 그게 세탁을 못해서 온다는 건데 이게 미국으로 가서는 못 고치거든요. 미국에서는 고칠 데 없으니까. 이걸 이 정도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도크는 사실상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고요. 그나마 수리가 가능한 도크로 오려고 하면 지금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거제쪽 도크를 혼자서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온다고 하더라도 받아주기도 우리가 곤란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조선소가 도크를 비워놓고 미군함 언제든 고치러 오세요가 아니고 우리도 수주받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네. 20대를 동시 조립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빼고 지들 걸 고쳐달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배는 몇 년 전부터 계약이 끝나 있고, 언제까지 정확하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 인도 날짜가 하루씩 연장될 때마다 무는 위약금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그 배들은 빼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고치고 싶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만 고칠 수 있을 거고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 못 쓰는 거죠. 130억 달러를 들였다고 하는. 130억 달러, 1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저 항공모함이, 최신 항공모함이 못 쓰게 될 지경이 될 거라는 거죠. 또 여기에 국가기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그동안 미국이 자랑했던 미국의 상륙선, 네, 상륙선들 중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제럴드 포드호. 포드호거든요. 근데 세탁실 화재치고는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거 AI로 만든 영상 아니에요? 라고, 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배가 빠진다는 건 사실이고 또 하나 강습함으로 이번에 미군들과 미국 해병대들을 싣고 현장에 출동했었던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서. USS 박서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요게 실제적으로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F-35B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저 맨 마지막 텔레그램이 있어요. 수직 이착륙을 하고 있고 저기에 이제 15,000명 이상의 해병들과 상륙단원들이 현장에서 이제 그 모함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배인데 저 배가 통신과 전력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현재 전선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하는데요. 이 배가 이렇게 못 쓰게 된 이유, 그러니까 해병들을 통해 갖고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2달 전에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배가 지금 이걸 못 쓰게 된 이유가 이란 측 주장에 의하면 이란이 전자전을 펼쳐가지고 이란 정부군 전자전에 해킹이 돼가지고 선박의 프로그램이 다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 주장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배가 더 이상 현장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존에 싣고 있는 해병대들하고 미군 군인들하고 같이 지금 미국으로 귀환한다라는 발표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 3개 전단이랑 구축함을 비롯한 상륙함 전단 9대가 지금 이란에 들어갔는데 지금의 트럼프가 이제 1일날 더 이상 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이어가려고 했냐면, 자, 우리가 2달 동안 해가지고 1일 전에 30일 날로 해서 우리 전쟁은 끝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니들한테 추가로 이걸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자, 5월 4일부터 들어가는 새로운 작전은 새로운 작전이니까 지금부터 60일짜리 또 시작이야. 쉽게 말해서 전쟁을 쪼갠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국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라고 작전을 벌이던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호위함 한 척 잃었고 지금 여기 있는 군수 지원함 한 척 잃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항공모함 한 척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좀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일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이란 군사작전의 종식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그리고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웃기잖아. 엊그제만 하더라도 주말 연휴 내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란을 뭐 다시는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느니 그 난리를 치더니 이틀 만에 합의가 끝나가지고 네, 원만하게 안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개망신을 당하고 져버린 겁니다. 이 해전 내에서. 그러나 루비오 국무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종료됐다. 우리는 작전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럼 뭘 달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쪽팔리는 걸 달성했지. 뭐. 이란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 제한된 합의 조건을 수용할 때가 왔다. 우리 레고시 보면 지금 이란이 쳐들어가가지고, 이란 안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미국 배가 그 안에서 다 구해온 줄 알아요. 네, 맞아요. 전혀 아니야.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일단 그 부분을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문제는 이 과정 중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던 배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앞바다에 있던 우리 배가 의문의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게 외부, 이란이 공격받았다고 미국이 막 주장을 하는데 전혀 외부 공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드론이나 미사일이나 배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배 구멍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없어요. 구멍 난 데가 없고 그냥 기관실에서 화재가 나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박해 있는 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란의 공격에 의한 건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란 측은 우리가 왜 그런 걸 했겠냐고 거기까지 그렇죠. 내려가가지고. 이란 측은 우리는 공격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갑자기 이게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이란 공격받았으니까 이제 한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같이 참여할 때가 왔다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도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어제 정말 대응을 너무 잘했던 네. 게 뭐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책회의가 아니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책회의를 주관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게 되면은 이란한테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 차원에서 굉장히 원론적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원인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가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가지고 명확한 원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트럼프 이제 기자들이 개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트럼프가 프리덤 작전에 뭐 동참하라고 하는데 어떡할 거냐 이러니까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치는요. 소방안전청 화재 분석 전문가 2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인선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방 싸야죠.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배 태워 보내야죠. 시간 많이 걸리겠네. 네. 그럼 현장 가서 또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서 써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예,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알파고 기자가 어제 뭐 방송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이란이 했을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왜냐? 이게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다기보다는 미국하고 왜 선박 대피시키려던 그 아랍에미리트 항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요게 아마 잘못 맞은 거죠. 잘못 오인 사격해서 맞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그 선박이 한국 국기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파나마 국기를 달고 있었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빵꾸가 안 난 거는 확실한 팩트니까 그 사고 원인은 밝혀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기레기들이 제발 그렇게 설레발을 좀 안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제 방송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평화 방송에 가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자, 현재 상황은 아무도 밝혀진 게 없다. 이란 측의 주장은 이란은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거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결과로 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측이 우리 배를 겨냥했다는
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진짜로 이란 측이 공격을 했는지, 그 공격 과정에서 잘못 빗맞은 건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기레기들이 설레발을 쳐대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푸자이라 항구가 공격을 받았어요. 푸자이라 항구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중요 수출 항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석유를 빼올 수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랍에서 석유를 받아온다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석유를 받아와야 되는 항만 시설입니다. 요게 이제 송유관을 통해 가지고 아부다비에서 일일 한 180만 배럴 정도를 뽑아서 이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 이틀에 한 번씩 200만 배럴씩만 꼬박꼬박 받아와도 지금 우리 필요로 하는 매일 우리가 필요한 게 한 300만 배럴 되니까 그 정도 수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매우 중요한 항구인 건데 이거를 이번에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랍에미레이트 측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번에 푸자이라 항구 공격은 이란 측이 아니라 사우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오펙에서 빠져나가서 앞으로 증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호르무즈 상황이 이어지면 푸자이라 항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모종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내에 뭐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추가로 있었지만 이거는 다 아랍에미레이트가 막아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게 그거야.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이랑 손잡고 오펙을 뽀개고 사우디랑 다른 방향의 결을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또는 미국이 푸자이라 항을 일부러 공격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고, 이 모든 게 미스테리로 꼬여가고 있는 가장 이상한 이유는 파나마 선적에 우리나라 소유한 함이야. 그러니까 소유만 우리나라로 돼 있지. 그러니까 배 주인만 HM으로 돼 있지. HMM 돼 있지. 이게 뭘 싣는 배고 누가 운영을 하는 배이며 왜 거기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배인데 그 배에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가 전부 다 우리가 이란하고 대응을 해갖고 미국이 요구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될 이유인 것처럼 내내 기사가 이틀 동안 쏟아져 나온 거야. 근데 맞아요. 정작 오늘 속보는 뭐라고 나왔다? 작전 작전 끝났다고 나온 중단이요. 거예요. 네. 그러니 도대체 국제 정세를 이해하거나 거기에 대응하거나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이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요. 기레기들은 그냥 일단 써제끼면은 그만인 거고 같은 거를 몇 번을 써제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그리고 그냥. 결국은 걔들은 뭐 사실 확인을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니긴 이- 뭐가 중요해. 이 정부의 미국 언론에서 얘기 나온 거 그냥 번역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이 정부에 불리하게 보이는 것만 그렇죠. 약간 얘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얘가 대답 못하겠지? 하는 것만 골라서 무조건 써제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이 더더욱 시기적으로 애매한 거는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세자가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가 시진핑이랑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하고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랍에다가 니들이 투자를 하고 싶고 아랍 석유를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 석유로 받아가고 싶으면 이란하고의 관계를 끊어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종의 공격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기존에 듣고 있는 거와 같은 이 호르무즈 해역 이쪽에서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파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당분간은 우리도 중동산 원유가 필요하고 중동을 통해서 거대한 교역들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화물이라든지 한국 배들에 대한 안전을 유지시키는 어떤 준비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우디를 통해 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이제 홍해 앞바다에서 유조선을 띄워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연말까지 2억 배럴 이상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2억 배럴이면 거의 1000대 가까운 유조선이, 아니 100대 가까운 유조선이 계속해갖고 지금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뭐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아니면 소말리아 해적들 같은 데를 어떻게 피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그 외에 다른 외부적인 공격을 어떻게 이란에서는 그쪽으로 안 날아요. 워낙 거리가 머니까 오히려 이제 친이란 편을 들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형태의 이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한국 함정에 대한 호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화물선 하나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진짜 우리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안보 능력들이 총동원이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전에 그 배가 홍해 앞을 지나가지고 후티 반군 피해가지고 그 안에서 돌아 나오기 위해 갖고 사전에 위성 작업과 우리 새로 띄워놓은 위성들도 그 시간대에 맞춰갖고 그 상공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GPS 신호를 끈 상태에서 대리 유도를 해주면서 쉽게 말하면 후티 반군이 갖고 있는 단거리 유도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들이 닿지 않을 수 있는 거리를 돌아갖고 홍해 앞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갖고 배들을 빼서 요거를 안전하게 아라비아 해안을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 청해 부대 소속의 함정이 같이 붙어가지고 방위를 해주면서 이걸 빼갖고 나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홍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한국으로 원유가 2억 배를 들어올 게 연말까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와 같은 호위 작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뮬레이션 연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작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청해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함정 안에는 일종의 대한 미사일에 대한 또는 상대 그 적군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신형 호위함 배치 2나 배치 3의 3,000톤급 호위함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연찮게도 지난주에 우리나라 울산급 배치 3 최신형 3,600톤급 호위함 제주함이 진수식을 마쳤다는 거예요. 물론 진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 정도 이 훈련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인도가 되는데 지금 이러한 제주함하고 같은 배들 4척이 올해 안에 전부 진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배들이 4척이 늘어나니까 기존의 연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 활동한 대구함이라든지 이런 그 배들이 2척 정도가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배들을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러한 우리 이 유조선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자체적인 호위 코스들을 만드는 거를 현대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만일에 작전을 나가가지고 참여를 한다 그러면 미군이 주도하는 방식의 어떤 이미 그 작전 깨졌지만 속보로 미군이 주도하는 어떤 호르무즈 경비가 아니라 아라비아 해안을 이동하는 한국 배들에 대한 위협을 호위하는 방향으로 진짜 보디가드를 서기 위한 우리나라 중장거리 원양 호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원래 영국하고 프랑스가 주도해가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라는 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는 아무도 같이 안 하려고 하고 미국이 계속 독단적으로 하다가 결국 이틀 만에 우리 이겼어 이러면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틀 만에 얘네들 돈으로 따져놓고 보면 수십 조
6조 원어치 함정을, 세척을 잃은 거예요. 그걸 인정은 안 하겠죠. 어. 절대로. 그리고 그게 거의 뉴스로 나올 확률은 없다고 송작가 생각해요. TV에서만 네. 알려드린 거야. 제럴드 포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박서, 그리고, 2발 미사일 맞았다는 저 호위함 하나. 저 세 척이 전선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황을 끌어가들 배들이 없고요. 이란이 이미 공격 방법을 알았잖아. 전자전과 그다음에 대한 미사일을 통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상태 아니에요. 여기에 아직까지 이란이 쓰지 않고 있는 특수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무인 고속 함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인 고속 함정이요. 그러니까 모기- 모터보트 100km로 달리게끔 폭탄을 달아가지고 자살 폭탄을 보내려고 그걸 쫙 깔아놓은 거야. 기뢰는 없어요. 그게 일명 모기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 이란 쪽 실제 그 영상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보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돼 있냐면 이란이 우리 생각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니까 이란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되 흔히 뭐 모래사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나 또는 해변이 펼쳐져 있으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을 이렇게 것처럼 생겼어요. 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란 측 지형을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이란 측은 다 갑자기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가 암석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그 암석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런 모기떼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군에 의해서. 저게 포탄을 자폭으로 쥐고 있으면서 대한 미사일까지 2개씩 달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무대기로 덤벼들면 기존에 있는 미군들이 갖고 그렇지. 있는 요격 장비로는 안 돼요. 낮으니까 네. 이 사선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응이 안 돼요. 안 대응을 되겠네. 할 수 없어요. 예. 그 미국은 등치가 큰 군함들이 움직이는 거지만 쟤들은 기동력이거든요. 그리고 때로 몰려요. 때로. 그러면은 꼼짝달싹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드론이 날아오지만 바다 위로는 얘네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미국 군함이 기뢰를 해체를 했니 기뢰를 풀었니 어쩌는데 기뢰 해체했다는 장면도 없고요. 기뢰에 의해서 피폭당한 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칠 줄 모르는데 기뢰를 왜 깝니까 이란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길의 얘기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미국이 주장한 거고 이란 측은 우리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란 측에서는 한 번도 기뢰를 설치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뭐 속보가 나와가지고 많이 그 대본이 꼬이고 있는 상황 맞는데 미국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이틀 전에 시작했던 뭔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 프리덤 지금 다 풀이 됐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그래놓고 호르무즈는 자기가 막고 있겠다는데? 아니, 뭔 재주로 막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래서 못 막아요. 호르무즈랑 1000km 떨어진 데 있으면서 지가 막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뭐야?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미국 언론이 뭐라고 하든 저게 사실이 아닐 거야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뉴스만 보시던 분들이 우리 얘기 들으면 얘들은 무슨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들릴 거예요. 진짜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 혼자 딴 얘기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럼 이런 애를 욕하거든요. 잘라야 되는데 왜 계속 쓰지? 나중에 그 말이 맞으니까 쓰는 거 아니야, 결국은.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는 일단 무조건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 기레기들이 미친 듯이 그 얘기를 계속 번역해서 실시간으로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휘청휘청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에.